캡틴 손흥민을 비롯해서 사르와 비수마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결장하게 된 토트넘은 2월 중순까지 일정이 최대 위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상이 제일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았는데 피했으면 하는 일들만 골라서 당하는 바람에 주전 센터백 2명이 모두 결장한 경기도 많았죠. 하지만 엔지 감독의 강력한 요청 때문인지 아니면 레비 회장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지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이적 시장이 열린 지 10일, 그동안 시급했던 공격수와 수비수 보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토트넘인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베르너 임대에 이어서 치열한 영입전에서 나폴리, 밀란, 미넨을 꺾고 드라구신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드라구신은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미넨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미넨은 토트넘이 제안한 것보다 2배 더 많은 주급을 제안했었다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선수의 계약 규모에서 퍼센테이지로 돈을 받는 에이전트 역시 드라구신의 미넨행을 바랬지만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택하자 깜짝 놀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오일머니가 쏟아지면서 축구보다 돈을 택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였는데 돈보다 축구를 택하는 드라구신을 보니까 왠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렇네요. 2002년생 21살의 유명한 센터백 자원이 돈보다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토트넘 현지 팬들도 드라구신의 선택에 완전 텐션업이 되었습니다. 드라구신의 선택만 봐도 그는 매우 스마트한 선수라는 걸 확신했어. 넌 이제 3순위가 아니야. 우리에게 1순위야. 드라구신에게 우승컵을 만들어주자. 엔지 감독이 이번엔 드라구신에게 뭐라고 했을까? 엔지가 선수들이 토트넘을 오고 싶게 만들어놨어. 우승도 나름이지. 챔스 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최고니까. 드라구신 가족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줘야 해. 드라구신은 입단 전에 이미 다이얼을 넘어섰어. 난 머리 아파.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 챔스 결승에서 누가 뛰어야 해? 자, 간발의 차로 먼저 입단한 베르너 역시 엔지 감독과의 통화 이후 고작 2분 만에 토트넘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니까요. 엔지 감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계획이 선수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 듯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아시안컵 최소 결승 진출은 한다는 전제에서 2월 18일 울버햄튼전이 토트넘 베스트 멤버 출격 날짜입니다. 이때가 되면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면서 10경기 무패 행진을 했던 선발 멤버들을 포함해서 추가 조커로 투입될 선수들도 추가되면서 확실히 강팀이라는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제발 그 사이 부상 좀 당하지 말자. 일단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비카리 골키퍼, 우도기 프로의 양쪽 풀백, 로메로 반드벤 센터백, 여기까지는 이겨낼 여지가 없는 고정 멤버고, 미드필더는 모두가 건강하다는 전제면 사르가 후보로 가고 비수마, 벤탄쿠르, 메디슨 이 3명이 베스트 조합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은 역시 손흥민 무조건 선발 확정해. 클루셉스키도 많이 뛰니까 빼기가 힘들고, 남은 한 자리에 히샬리송, 존슨을 고민하고 또 그때까지 베르너가 잘한다면 베르너도 베스트 멤버로 꼽힐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선수단을 쥐어짜면서 겨우겨우 베스트 11을 만들었던 토트넘인데 2월이 되면 여유 있게 후보도 남겨가면서 선발 멤버를 고민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토트넘 절대 무시할 스쿼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상위권 팀들과 경쟁이 될 만하죠. 아스날은 박싱데이 때부터 4경기 연속 무승, 최근 3경기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골 결정력 좋은 공격수를 아직도 영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판정을 받았던 공격수 이반 토니를 아스날에서 노린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브랜트포드가 요구하는 금액은 1억 파운드로 한화로 1600억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브랜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이 직접 토니는 브랜트포드 선수다. 우리는 공격수 몇 명을 잃었다. 그를 팔 이유가 없다. 오랫동안 토니를 데리고 있고 싶다라면서 판매 불가라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아스날의 흔들림은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아스날을 넘을 거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방송에서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스날에게만 또 있을 일은 아니죠. 모든 팀들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상, 경기 스케줄, 약팀들의 반란, 솔직히 아스톤빌라 너무 오랫동안 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한 팀은 어딥니까? 맨시티 맞죠? 데브라이너가 오고 나니까 팀 분위기, 관중 분위기조차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전력 외에 다른 큰 이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토트넘 맨시티와 FA컵 32강이 성사되고 나니까 토트넘 팬들은 자포자기하듯 분위기가 있었고, 맨시티는 원정인데다 상대가 토트넘이라고 하니 맨시티 또한 불안해버립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토트넘 홈에서 한 번 더 완전체로 붙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때는 챔스도 진행 중에 있어서 맨시티도 토트넘 만만하게 볼 수는 없죠. 토트넘은 4월에 역대 최고로 흥미로운 대진이 짜여 있거든요. 뉴캐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 일정입니다. 미쳤죠? 토트넘이 그때까지 우승권과 승점이 벌어지지 않는 상승세라면 이 시기는 진짜 팬들을 최고조로 열광케 만들 것입니다. 우승권과 승점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이 전제예요. 행운이든 뭐든 맨시티 잡으면 승점 6점짜리니까 살 떨려. 리버풀은 살라, 아놀드, 소보슬라이가 없었지만 풀럼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우선 버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풀럼 원정은 남아있고 거기다 풀럼이 1점차 승리를 거두면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히려 풀럼이 리버풀 원정에서 1점차 패배는 리버풀이 불안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름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영입도 없다고 했으니까 리버풀의 상황 보시죠. 리버풀은 본머스 원정을 떠나는데 이 본머스 토트넘을 상대로 찬스는 있었거든요. 솔랑케의 득점이 결코 운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무승부면 돼. 그리고 이상하게 뉴캐슬이 조용하죠. 뉴캐슬은 솔랑케를 영입하려고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솔랑케가 있으면 잔류를 확신하기 때문인지 본머스는 이적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뉴캐슬은 당장 토날리 공석이 가장 큰 문제였을 텐데 돌아보면 뉴캐슬은 당시에 메디슨을 영입하려다가 토날리가 더 우선이라서 메디슨을 놔버렸던 건데 불법 배팅이라니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첼시는 토트넘의 경쟁 상대 축에도 못 끼니까 그냥 우선 뺄게요. 첼시가 다시 상위권 도전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갈 길 꽤 멀어 보이던데. 아스날도 최소 3년이 걸렸다죠. 그리고 이제 긴급 소식입니다. 다이어가 독일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넨에서 포착이 된 거죠. 영상에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꼭 탈출시켜줘서 고맙다는 듯 매우 행복해 보이는 모습? 결국 다이어도 우승 트로피 들고 싶은가 보네요. 표정으로서는 드라구신에게 고마워하는 걸까요? 다이어가 지구상 최고의 클럽 중 한 팀이라고 말하는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했습니다. 사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다이어는 이곳에서도 벤치 쪽 자리를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케인의 추천이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정도면 뮌헨의 속내는 따로 있을 것 같죠. 다이어의 주급이 약 1억 4천만 원이니까 케인을 잘 데리고 있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같은 활약 계속 이어달라고 보너스 주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케인과 다이어가 굉장히 친하니까요. 독일 르베프는 뮌헨에 온다는 건 최고의 선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다이어가 온 것에 대한 편을 들었는데 뭐래나 뮌헨이 엔지 감독에게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선 르베프 측은 다이어 경기를 안 보고 한 말이겠죠. 그래서 정말 흥미로울 듯합니다. 우선 김민재와 함께 듀오로 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재는 1순위, 그리고 우파메카노 빠지면 데리우트가 있고 데리우트까지 빠져야만 다이어 순위 오게 됩니다. 김민재가 쉬게 되면 당연히 같이 뛸 수 없는 거니까요. 다이어가 떠난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일방적으로 놀리거나 잘 됐다라기보다 토트넘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헌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쉬워하고 뮌헨에서 잘 되기를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붙잡는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7년 동안 다이어에 대한 기억은 딱 7가지입니다. 토트넘에서 어린 나이에 부상으로 고생한 거,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 요청한 거, 경기 중에 화장실 다녀온 거, 라커룸에서 알리와 한파 붙은 거, 팬에게 열받아서 관중석에 뛰쳐올라간 거,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대놓고 화내는 거, 손흥민 득점왕이 막히고 있자 노리치 시티 골키퍼에게 한마디 한 거, 그리고 한국에서 멋진 골 넣은 거. 그게 다네요. 다이어 안녕. 뮌헨 컨텐츠에서 보자. 속 시원하다. 이상 윤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